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일리노이 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쿠아일로에 있습니다. 주말에만 300여 건이 더 생겨서 총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거버너가 내린 Stay at Home 이 행정명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 또 의료 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거버너가 은퇴한 보건요원들의 복귀를 호소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버너가 연방정부의 장비 보급 부진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 트럼프가 또 이것을 비난해서 양자 사이에 투위러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 사망자가 모두 70, 80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거버너가 이웃이라든가 또는 가족 중에 노약자들의 그로서리 쇼핑 도와주기 운동을 하자 하고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정부와 의회의 경기부양책 어제 밤까지 협상을 거듭했지만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 오전에 다시 협상이 재개가 됩니다. 양측에서는 모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국민에게 또는 경제 시스템에게 돈을 주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이견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누구의 혜택이 강조되는가, 근로자인가, 기업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는 돈에 대한 감독권이 충분한가, 허술한가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돈을 주고 기업이 이 돈으로 자기 주식이나 사들이고 밖에서 넣고 고용도 더 하지 않고 사장님, 회장님 보너스를 주고 하면은 이걸 누가 감독할 것이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되는데 동시에 이 문제가 이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제 한인사회 대부분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또는 문을 닫았고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가정사들도 10명 미만이 모여서 간단히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가들은 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주의 상황, 의회와 정부의 경제부양책 대결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감염자가 토요일 이후에 290여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049명의 감염자가 나와 있고 사망자는 9명입니다. 최근에 쿡카운티에서 사망한 사람 3명이 모두 노인들입니다. 쿡카운티에서는 80대 남성, 시카고에서는 80대 남성과 70대 여성입니다. 거버너 프리츠커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장비 보급 늑장 처리를 비난을 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또 프리츠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 어제 로리 라이프 시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트럼프에게 트윗을 하면서 Step up and be a leader. 빨리 좀 하고 대통령처럼 해보쇼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녀는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좀 비켜라. Lead or get out of the way 라고까지 아주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내 감염자 테스트 수가 늘었습니다. 8,374건이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사기업이라든가 조직에서 보건요원들을 위한 방역 장비 헌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 보건당국에서는 일리노이 지역에 헌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관된 혈액 양이 태부적인데 헌혈자들의 취소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레드크로스의 헌혈자가 6,000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거버너 프리츠커 어제 주민들에게 촉구를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의 그로서리 쇼핑을 좀 돕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70, 80대 노인들이 계속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버너의 Stay at Home 행정명령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보건요원, 경찰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 외출 삼가하기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시카고 한인사회 한마디로 완전 철시 상황입니다. 어제 대부분의 교회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상가들은 식품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시 상태입니다.
장례식 10명 이하의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치르는데 이 funeral home에도 제한을 하고 심지어는 cemetery에서도 제한된 숫자만 참석하도록 당국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연기 취소가 늘어나고 그러나 교회당에서 직계 가족들만 모인 가운데 10명 미만이죠. 약식식을 치르는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정부의 경제 지원책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아직도 협상 중인데 $1,200 언제 주느냐, 어디에 신청을 하느냐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곁들여서 많은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이 정부 지원 자금의 론 절차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비즈니스 영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비즈니스 오너들이 생활비 걱정, 모기지 걱정, 렌트비 걱정, 기타 지출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오프도 늘어나고 있고 한인 사회 내의 경제 사정이 당분간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넷, 어젯밤까지 정부 경제 지원책을 놓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시 협상이 재개가 됩니다. 당초 정부 경제 지원 계획안의 규모가 $1조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원에 상정이 된 안에는 $1조 8천억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대별을 하면은 $5천억 기업에 론을 주고 $3,500억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하고 $2,500억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대체로 $75,000 연수 이하의 수입자들 1인당 $1,200, 어린이는 $500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 병원 지원을 쓰고 $2,500억 실업자 구제책에 쓰고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빚낸 돈이 직접 국민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돈을 넣고 실업구제에 돈을 더 많이 넣어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기업 지원을 하는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그냥 소비되는 돈들, 국민들에게 직접 나가는 돈을 슬러시 펀드, 부정자금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재무장관의 권한 아래 기업 지원을 우선해서 고용을 증진하고 투자를 증진한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브리핑 당시에 이것은 구제금융이 아니다. 베일아웃 돈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돈으로 자기 회사의 스탁을 사들인다든가 그래서 가격을 올린다든가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공화당이지만은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돈은 근로자를 위해서만 쓰여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상원 표결이 굉장히 힘듭니다. 공화당 의원 5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랜 폴 켄터키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밋 람니, 마이클 리가 격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 상원의원도 지금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절차상 표결을 했는데 47대 47 찬반이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만일 상원에서 빨리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하원에서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신속한 구제금융이 없을 경우에는 실업률이 30%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는 불길한 예보도 또 나왔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사 해설 이번 주말을 끝으로 그러니까 3월 31일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19년 6개월 동안 했고 제 계산으로는 한 4,875회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금주 계속해서 종전과 똑같이 주요 뉴스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해도 힘들고 또 이것이 모두가 직접 나에게 관계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센서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은 시카고 신명기 제 방송의 결론 부분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마지막 날에는 약 10초 동안 또는 한 20초 동안 작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 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패키지 부양책이 의회에서 양당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원은 어제 슈퍼 부양책에 대한 절차적 투표에서 찬성 47표, 반대 47표로 부결됐습니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초안이 의료기관과 지방정부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며 대출과 보증에 대한 감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당 상원의원과 행정부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지만 백악관이 희망하는 것처럼 오늘 최종 타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3개주에 총 4,000개 병상을 갖춘 연방응급진료소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다발 지역에 이 같은 응급진료소를 설치하도록 연방재난관리청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설 규모와 관련해 뉴욕주에 1,000개 병상을 갖춘 4개 대형 진료소가 캘리포니아주에 2,000개 병상에 있는 8개 진료소가 각각 설치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주에는 1,000개 병상을 갖춘 3개 대형 진료소와 4개 소규모 진료소가 마련됩니다. 상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와 접촉했던 의원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은 어제 같은 당 랜펄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트위터에 게재 성명을 내고 주치의로부터 즉각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펄 의원 확진 이후 상원에선 롬니 의원 외에도 마이클 리 의원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자가격리를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릭 스캇 상원의원도 자가격리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93개국에서 34만 9,826명, 사망 15,31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45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현재 1,049명의 확진자와 사망 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확진자 8,961명, 사망자는 117명입니다. 캐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어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지 않는다면 올림픽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개최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그의 바람에 따라 미국의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연기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연기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어제 주일에 시카고 일원의 대부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한인교회들도 어제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천주교는 쿡카운티와 레이카운티의 전 성당 문을 닫았는데 금주 대학가의 학생 수가 줄어 인구조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쿡카운티 교도소의 교도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됐습니다. 당국이 그의 근무지를 어제 완전 소독했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교도소 내부의 과밀화를 우려해 일부 재소자를 석방할 계획입니다. 시카고 경찰이 가정 내 파티를 해산시켰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주말 동안 2건의 파티를 해산했는데 모임의 규모가 10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의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은 10인 이상의 모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2도. 내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6도. 수요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들어 흐려지면서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6도. 목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9도입니다.